이번 시간에는 2015년 4월에 시행한 제57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등급 1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은 CH3ONO2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산이 HNO3죠. 이것을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HONO2가 이게 바로 질산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질산 메틸이죠. 에틸기가 들어가면 C2H5ONO2죠. 이건 질산 에틸. 이게 질산 에스테릴유죠. 자, 질산 에스테릴유는 우리 오류위험물의 위험등급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오류위험물은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릴유, 그 다음에 히드록실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디히죠.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이게 112죠.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디히가 200kg. 위험등급, 유질이 1등급, 나머지가 2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질산 에스테릴유가 바로 1등급이에요. 자, 2번은 뭐예요, 요거는? 요건 트리, 니트로 토루엔이죠. 요거는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트로 화합물은 2등급이에요. 자, 이 3번은 니트로기가 2개죠. 이건 니트로 D, 니트로 벤젠이죠. 이것도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니트로 화합물이니까 위험등급 2등급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NH4HCl 요거는 히드라진 유도태, 요놈이 히드라진이죠. 자, 히드라진에 염산염이 들어간 거니까 이걸 히드라진, 염산 히드라진에서 히드라진 유도체에서 이거 2등급이죠. 다음 2번 가죠. 자, 알코올유 6,500리터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저장하는 위험물에 대한 소요단위예요. 자, 위험물은 지정 수량의 요 10배를 1 소요단위로 하죠. 자, 그러면 지정 수량의 배수를 갖다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지정 수량의 배수는 저장량이 6,500리터. 자, 알코올유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요거는 400리터가 지정 수량이죠. 그래서 요거 400리터로 나눠주고 계산하면 요게 16.25배죠. 그래서 이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10배가 1 소요 단위니까 16.25를 10으로 나눠주면 1.6 나오니까 소요 단위는 소수점을 없애면 2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400에다가 바로 10배를 해서 나눠주면 바로 소요 단위가 나오죠. 다음에 3번 가죠. 자, 이 3번은 벤젠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이 벤젠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죠. 우리 그 유기화학에서. 그래서 벤젠은 C가 6개, H가 6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벤젠의 도식이온은 이렇게. 이게 바로 벤젠의 도식이온. C가 6개, H가 6개. 저건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인화점이 영하 11도. 맞죠? 응고된 상태에서도 인화가 될 수가 있죠. 자,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피부에 닿으면 탈지, 지방분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작용을 하죠. 근데 요 4번이 틀렸죠.
연소 시 그름을 내지 않고 완전 연소한다. 이 CH로 구성된 우리 유기화합물은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연소하면 그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죠. 다음 중에서 요 아염소산의 화학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염소산이 HCl5죠. 그 다음에 HCl O2가 HCl5가 이게 차염소산, HCl O2가 이게 아염소산이죠. HClO3가 이게 염소산, 그 다음에 HClO4가 이게 과염소산. 그래서 기본은 요 염소산이 기본이에요. 자, 염소산보다 하나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과염소산이라고 하고, 염소산보다 하나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한 거야. 아염소산.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모자란 거죠. HClO. 이건 보다 더 부족한 거니까 차.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염소산의 화학식은 HClO2죠.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5번은 알킬 알루미늄 등, 즉 삼류오염물이죠. 요거를 저장 취급하는 요 이동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맞는 거. 자, 탱크의 외면은 적색으로 도장하는 거 맞죠? 그리고 백색 문자로 동판의 양측면 및 정판에 화기주의, 화기주의가 아니고 화기엄금이 들어가야 되죠. 알킬 알루미늄은. 근데 물기주의가 아니고 물기엄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자, 이동 저장 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10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을 하고,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이 아니고 이게 1900리터 미만이 돼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뚜껑은 10mm 이상 강판 맞아요. 자, 이동 저장 탱크는 두께 5mm 이상의 강판이 아니고 10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을 하고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5분간이 아니고 10분간 수압시험 할 경우에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5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틀린 거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되는 거. 자, 이 알칼리 토금속은요, 2족 원소예요, 2족. 자, 2족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요 베릴륨 있죠? 그 다음에 요 마그네슘 들어가죠? 그 다음이 칼슘이 들어가요, 칼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그 다음에 요 바륨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라돈. 요게 바로 알칼리 토금속인데요. 요 베릴륨하고 요 마그네슘은 알칼리 토금속에 넣는 사람도 있고 넣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칼슘, 스트론튬, 바륨, 라돈이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맞는 것은 여기 SR, 스트론튬 있죠? 요게 바로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반대로 알칼리 금속 있죠? 알칼리 금속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요 리튬 있죠? 그 다음에 칼륨 있죠? 그 다음에 요 나트륨 있죠? 나트륨이 먼저죠, 먼저.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루비듐.
그다음에 세슘, 그다음에 요 프란슘, 요게 그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예요. 1족. 알칼리 토금속은 2족 원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요놈을 가장 많이 알고 있죠. 루비듐이나 세슘이나 프란슘은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여기 리튬은 요건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요 프란슘도 알칼리 금속. 요 세슘도 알칼리 금속. 여기 스트론튬만 이게 토금속이죠. 알칼리 토금속. 다음에 7번 가죠. 자, 7번은 다음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를 찾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은 CH3, COOH. 이게 뭐예요? 이게 초산이죠. 근데 이 수소를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가죠. 이건 뭐예요? 초산 메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 밀어내고 에틸기가 들어오면 이건 초산 에틸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산 에스테릴이라고 하죠. 또 여러분이 이 개미산이 뭐예요? HCOOH. 이게 개미산 또는 뭐 의산 또는 뭐 포믹 애시드 영어로는. 이 초산은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죠. 그래서 요 개미산 여기에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올 수 있고요. 에틸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개미산 메틸, 요건 개미산 에틸이라고 하죠. 이걸 다 뭐라고 하느냐? 개미산 또는 뭐 의산 에스테릴이라고 하죠. 다 일석이류예요. 요거 일석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 요거 일석이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초산에다가 수소 밀어내고 요 메틸기가 들어오는 것이 요게 초산 에스테르류에서 요게 일석이류에 해당이 되죠. 자, CH3OH 요건 알코올류죠. 메틸알코올이니까 알코올류. 자, CH3, CH2OH. 이게 뭐예요? C2, H5OH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에틸알코올이니까 알코올류. CH3COOH. 이게 초산, 아세트산이라는 거죠. 요건 이석이류에 해당이 되죠.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 석이류가 높은 놈이 인화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석이류가 인화점이 제일 높죠. 제일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8번으로 가죠. 자, 이 8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차량에 적재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오염물. 자, 이 차광성이 있는 피복. 그 다음에 요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야 되는 거. 인류 전체. 이류는 없죠. 자, 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 4류는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5류는 전체죠. 6류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방수성이 있는 피복은 인류염물 중에 금수성인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류도 금수성이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물질. 자, 삼류, 금수성 있죠. 자, 1번 요 NaOH 요게 뭐예요? 수소와 나트륨. 금속하고 수소하고 화합했으니까 요게 금속의 수소화물이죠. 요 삼류염물에 자연 발화성도 되고 금수성도 되는 물질이죠. 자, 2번 삼황화인 요건 이류염물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염소산 칼륨 요거 염소산 염류 요거 인류염물이죠. CH3CHO 요거 아세트알데히드 요건 사류의 특수 인화물에 들어가는 거죠. 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오염물이 아닌 거. 여기 이류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류, 그 금속의 수소화물, 삼류의 자연발화성, 금수성 맞죠? 그 다음에 요 3번에 염소산 염류, 인류는 전부 다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죠. 그리고 사류의 특수인화물, 아세트알데히드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오염물 제조소 등의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의 그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 예방 규정 정해야 되는 거.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100배 이상 5개 저장소죠.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지정수량 200배 이상. 이거는 5개 탱크 저장소죠.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죠. 이게 바로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이에요. 자, 1번에 칼슘. 자, 칼슘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제3류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그 지정 수량이 우리 그 3류 염물 한번 찾아보죠. 자,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그 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에서 이게 1,2,5,3이죠. 이게 10kg, 20kg, 50kg, 300kg죠. 그래서 1번에 이 칼슘은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50이에요. 그래서 400을 50으로 나눠주면 지정수량의 8배죠. 여기 제조소예요. 제조소는 10배 이상만 예방규정 정해야 하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자, 2번에 칼륨. 자, 칼륨도 여기 해당이 돼 3류에 칼륨 지정수량 10이죠. 400을 10으로 나누면 지정수량의 40배예요.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는 150배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질산, 육류염물이니까 지정수량 300이죠. 그래서 5만 킬로를 300으로 나눠주면 166.67배. 5개 탱크예요. 200배 이상이 돼야 되죠. 여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염류. 질산염류는 인류염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류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그래서 이건 5월 31일이죠. 50kg, 300kg, 1000kg죠. 그래서 여기 질산염류니까 300kg 지정수량.
그래서 5만 킬로를 300킬로로 나눠주면 166.670배. 옥내 저장소예요. 옥내 저장소는 150배 이상이면 예방 규정 정해야 되죠. 요게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10번 넘어가죠. 자, 그 오염물 오개탱크 저장소의 탱크 중에서 요 압력 탱크의 요 수압 시험을 물어본 거죠. 압력 탱크의 압력 탱크 외에는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하는 거고요. 압력 탱크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10분간 수압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압력 탱크니까 최대 사용 압력이죠.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이니까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이 11번은 CaC2 탄화 칼슘이 어떤 물질하고 반응하면 CaOH2 수산화 칼슘하고 뭐가 생기느냐. 자, CaC2죠. 요 놈이 물하고 반응하면, 요 탄화 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CA 수산화 칼슘. CA는 몇 가예요? 요건 양이온 2가죠. 그래서 OH 2개하고 결합이 돼요. 수산화 칼슘. 생성되는 기체는 C2H2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자, CA 서로 하나 같죠. 탄소 2개, 탄소 2개 같죠. 그 다음에 산소 여기 2개, 수소 여기 4개, 그러니까 2 들어가면 맞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요게 H2O, 여기에 들어갈 거는 아세틸렌이죠. 그래서 H2O하고 아세틸렌,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은 12번 가죠. 자, 12번은 안전거리를 갖다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소하고 인근 건축물 사이에다가 방화상 유효한 요 담을 갖다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요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그 높이가 PDA제곱 플러스 A를 계산했을 경우에 이것보다 작을 경우,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로 한다는 거죠. 2m 미만이 되더라도 2m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PDA제곱 플러스 A보다 클 경우에는 요 계산값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요 H는 4m가 넘을 경우 그대로 4m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요 H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요 높이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2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가로놓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각 그 요소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 기호가 뭔지 요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 요 계산 공식도 2차를 대비해서 미리 암기해 놓는 게 좋아요. 다음에 13번 가죠. 자, CH3, CHO. 요게 뭐예요? 아세트알데히드. 사료연물의 특수인화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요 아세트알데히드 CH3, CHO, 그다음에 CH3, CH2, CHO가 있죠.
요건 뭐예요? 요거 산화프로필렌이죠. 요건 아세트알데히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중요한 것은요. 요거 둘 다 구리, 마그네슘, 은, 그 다음에 수은, 요 용기를 갖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폭발한다는 거죠. 이런 용기를 사용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틀린 것은 요 백금, 철과 반응하면 폭발성 물질을 사용한다. 생성한다. 이게 틀린 거죠. 구마운수예요.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과 접촉이 되면 폭발성 물질을 생성을 하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오염물에 해당되는 것. 자, 원칙적으로 5개 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오염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오염물. 자,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오염물은요, 이류오염물 중에 요 유황 있죠? 유황하고 요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 그 다음에 그 사류오염물이죠. 그래서 이 사류오염물에서는 특수인화물은 제외예요. 1석유류, 인화점이 0도씨 이상.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요 알코올류하고 동식물 유류는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죠. 그 다음에 요 육류는 전체 다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바닥 면적을 1000제곱 이하. 이거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염 등급 1의 오염물이다. 자, 칼륨. 자, 이 칼륨은 5개에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5개에 저장할 수 없는 거죠. 요것만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5개에 저장할 수 없는 오염물. 이건 해당이 되죠. 유황은 5개에 저장할 수 없는 오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답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여기 질산도 육류오염물, 요거 이류죠. 질산 육류. 요것도 마찬가지로 5개에 저장할 수 없는 오염물이 아니죠. 저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2번, 4번은 답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히드록실아민은 오염물 몇 류예요? 요건 5류 오염물에 히드록실아민 염류니까 요건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도 답이 안 되고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14번은 좀 여러 가지 꽈서 연관성 있게 문제를 좀 낸 거예요. 다음 15번 가죠. 자, 니트로셀룰로스에다가 요 캠퍼, 장내를 갖다 섞어서 교질 상태로 만든 것으로 필름에도 잘 사용되고 안경테, 탁구공 제조에 사용하는 오염물. 니트로셀룰로스에다가 장내를 섞은 거니까 셀룰로이드예요. 셀룰로이드. 그래서 요거 2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게 좋죠. 이런 건. 다음 16번. 자, 염소산 칼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염소산 칼륨이니까 KClO3죠. 요거 인류오염물에 요거 산화성 고체죠. 자, 광택이 있는 적색의 결성이다. 무색이에요, 무색. 오염물은 대부분 다 무색이죠. 비중이 3.2, 녹는 점 200,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열 분해하면 염화나트륨. 여긴 염화나트륨, NaCl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어요, 일단.
자, 알코올의 난용이고 알코올에 잘 안 녹고 온수 구리세린에 잘 녹는다.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다음 17번 가죠. 자, 주유 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유리를 갖다 부착할 경우에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 담 또는 벽 길이의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2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리 부착할 경우에 그 기준은 고정 구뷰 설비나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해서 설치. 집 앞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고, 요 유리의 그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 그 다음에 부착하는 범위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 18번 가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우연물의 그 취급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이건 금방 나와요. 자, 이 추출 공정인데요. 추출관의 외부 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반응기 내부의 압력이 이상 압력이 되면 폭발이 되니까 그걸 주의해야 되죠. 추출관의 요 외부 압력이 아니고 내부 압력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틀린 거예요. 2번이. 여러분이 이건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19번 가죠. 자, 니트로셀룰로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합한 소화약제. 자, 이 니트로셀룰로스는 오류연물이죠. 그래서 이 오류연물의 가장 좋은 소화 방법은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죠. 다시 말해서 물 소화약제가 최고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혼재 기준인데 혼재할 수 없는 것 찾아내라는 거죠. 자, 벤젠은 면류예요. 이건 사류 우연물의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혼재 기준 1, 2, 3류, 그 다음에 4류, 5류, 6류. 이건 혼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류, 4류 혼재 가능하고 5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하죠. 자, 정린 요거 2류죠. 자, 금속의 인화합물 요거 3류죠. 질산 6류죠. 니트로셀룰로스 5류죠. 자, 사류 벤젠하고 정린 2류하고 4류 2류 혼재 가능하죠. 금속의 인화합물 3류죠. 3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하죠. 3류 4류. 질산 6류하고 4류 6류하고 4류는 혼재가 안 되죠. 3번이 바로 답이네요. 4번 니트로셀룰로스 5류죠. 5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쉽게 여러분이 이건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